안녕하세요. 메리트 옵션의 도윤철입니다. 주말들 잘들 보내고 계십니까? 서울 경기 지역에 오후에 비 소식이 있는 것 같죠? 잘 대비하시기 바라고요. 자, 1, 2부에 이어서 꼼수 미션 연체 관리비를 승계하지 마라 3부 완결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약간 새로운 방식인데요.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어떤 의미 전달이 잘 될까 싶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효과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고 또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실사용과 차익에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던 2015년 당시 교육생은 본건 구리시 인창동 소재 2014 타경 31,908회 사건에 입찰하여 10대 1의 경쟁을 뚫고 최고가 매수 신고를 하게 됩니다. 약간 내용이 빨라도 단시간에 마무리 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입찰 당시의 시세를 얼마로 보고 우리가 1억 4,700만 원에 그 매수 신고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집합건물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에 대한 판례가 사건 번호가 이렇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찾아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구체 내용을 살펴보시게요. 자, 이전 사용자가 연체하고 떠난 입찰 전에 확인한 관리소장으로부터 1, 2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300만 원 정도에 달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우리가 그 정도 규모를 경우에 따라서 인수할 수 있다라고 예상하고 입찰가를 산정해서 1억 4,700만 원에 매수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자, 최근 수도권의 상가 점포는 관리에 관하여는 전문 지식이 있는 회사에 인건비 등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위임하는 형태로 관리단 측에서 법무법인과 계약하여 입주자의 관리비가 연체되었을 때 법적 조치와 더불어서 경매 사건의 경우에 판례에 근거하여 엄격히 새로운 소유자인 경락인을 대상으로 받아낼 돈을 받으려는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는 곳이 사실상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당시 본 사건의 관리소장의 진술로는 1부, 2부에서도 언급드린 대로 주목구구식으로 각 구분 점포의 소유자들이 돌아가며 혹은 투표로 회장과 총무 이 두 사람만을 강제로 선출하여 간신히 회계 업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본인은 책임이 없다 혹은 자세한 것은 모른다라는 식의 면피성 답변을 늘어놓기만 했었고 입찰 전에 입찰가를 산정할 때까지 그렇게 그런 자세를 견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우리가 소유자가 되면 그간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는 구분상가의 점유자에게 단전 단수 등 강력 대처를 하지 않은 등 설렁설렁하게 일 처리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며 협박식으로 경고를 하며 받아낸 대답이 약 200에서 300만 원 정도가 연체되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었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그 경락인 인수해야 된다는 판례 때문에 따라서 약간은 그 협박식에 언행을 해가면서 받아낸 답이 2, 300만 원 정도의 연체금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였었습니다. 자, 여러분께 뭐 이 대목에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협박식 추궁은 사람을 봐가면서 하는 것이죠. 대화 도중에 자세나 뭐 눈빛 등 상대의 기세가 약해 보일 때 쓰는 것이니 아무에게나 이렇게 압박하면 반대로 역공, 봉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꼭 유의하시고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경매 사건의 점유자는 소유자 겸 채무자로서 본건을 건설회사 사무실용으로 사용하다가 경매되었는데요. 보통 상가 경매를 하다 보면 이렇게 그 건설회사를 상대로 명도를 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거래하게 되는 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경매가 당했을 때도 법률사무소에 통상 거래하는 법률사무소에 SOS를 청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그 도움으로 이주비를 욕심을 내거나 경락인을 상대로 심리적인 압박을 하는 거죠. 관리비를 부담해 달라거나 뭐 이주 시간을 충분히 달라거나 그렇지 않으면 골탕을 먹여주겠다고 협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상 그런 사람들의 약점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고요. 물론 공부가 조금 깊이 돼야 됩니다.
도움을 받는다는 법률사무소가 사실상 이제 경매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요. 소극적입니다. 물론 이제 의뢰인인 채무자금 소유자, 경매를 당한 사람이 그만한 그 비용을 주지 않으니까 법률사무소에서 뭐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고 보호를 해주지 않고 방어를 해주지 않는 등 그런 정도 소극적인 자세 때문에 우리가 또 명도하는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약점을 어렵지 않게 또 찾아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법률사무소가 이제 자신의 어떤 뒤에 강력하게 이제 보호자로서 있는 것처럼 얘기한 통에 다소 당시에 긴장하게 됐었는데요. 그렇지만 강대강으로 이제 나가면 저는 이게 경험상 대부분 상대가 포기하게 되는 형국이 있더라고요. 자, 말이 길어지면 4부까지 가게 되니 요점만 하겠습니다. 자, 2부 말미에서 말씀드린 대로 본 사건의 점유자는 고집을 피우는 바람에 강제 집행을 하였고 소요비용이 강제 집행 비용과 뭐 창고 보관비 등 소요비용이 약 400만 원 정도가 소요됐는데요. 강제 집행을 하여 물류창고에 보관 중인 집기 등을 볼모로 인수동의서를 써주며 전부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400만 원 전체를요. 그 이전에 경락인이 인수해야 할 공용 부분에 대한 연체 관리비를 하루빨리 밝혀달라고 저희가 관리소장 측에 보냈던 내용 증명에 대한 답신을 받게 되는데요. 입찰 전 200에서 300만 원 정도일 것이라는 것이 답신을 받아보니까 무려 1200만 원 정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들짝 놀라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소멸시효가 지난 것과 소멸시효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기 채권으로서 3년이죠. 그래서 발생 시점이 3년이 도과한 것은 이미 지난 것은 우리가 인수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난 것과 연체료도 역시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연체료는 경락인이 인수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해서라도 우리가 300만 원 정도를 예상했으나 980만 원 정도 가까이를 우리가 인수해야 될 것으로 관리소장 측에서 제시한 서류를 살펴보니까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간 여러 번 추궁과 압박에 주눅이 들어 보였던 관리소장은 이제는 뒤에 천군만마를 얻으냐, 우리가 거래하는 변호사가 사무소에서 정확하게 정리한 것이고 조속히 이를 납부해주지 않으면 수도전기 등을 공급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으름장을 놓더라고요. 과거에 제가 수도전기를 왜 차단하지 않고 체납 연체한 관리비를 이렇게 정상적으로 받는데 소극적으로 그 업무를 처리했는가 라고 압박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가지고 오히려 이제 그걸 저한테 화살을 쏘는 용도로 사용한 내용입니다. 수도전기를 공급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상 확인이 되면 등기를 우리가 소유권 잔금 치르고 약 일주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확인이 되겠죠. 등기부상 확인이 되면 즉시 가압류할 예정이다라고 으름장을 놓더군요. 당시 그래서 이 양반이 어금니를 꽉 깨물고 눈이 힘주는 거 보니까 어젯밤에 단단히 마음을 먹은 모양이더군요. 관리소장의 말은 대부분 맞지만 수도전기 공급을 차단하며 차단하면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은 모른 듯해 보였습니다. 단지 제가 이제 처초에 왜 업무를 이렇게 태만하게 하셨는가, 이렇게 전기 수도 공급을 차단하면서까지라도 연체한 관리비를 충분히 받아낼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얘기를 했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이제 저를 으름장 놓고 협박식으로 이제 반대로 역공을 하는데, 사실상 그거는 여러분께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법적 책임을 져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거래하는 법률 사무소에서 과외를 받은 것처럼 관리소장이 눈에 힘을 주면서 저를 압박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980만 원 관리비를 늦게 정산할수록 소멸시효로 인해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 관리비는 조금씩 늘어나겠죠.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을 수 있고요. 상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가압류 조치 등을 할 것이니까요. 많으면 400만 원을 부담할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이러면 980만 원을 인수하게 되면 경매 차익이 상당수 깎일 수 있겠는데 참 곤란한 상황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강제 집행을 당해 집행비 400만 원을 물고
집기를 찾아가겠다는 이전 소유자 겸 채무자에게 980만 원에 달하는 연체 관리비까지도 모두 정산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한 집기 반출을 동의하지 않겠다라고 억지를 한번 부려볼까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다만 근데 이제 다만 그때 당시에 명도 대상자인 그분이 굉장히 그 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라 또 법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인가요? 법인이 그걸 사용했었던 거죠. 실제 그 소유는 개인 명의로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법인이 만약 파산하게 되면 그마저 받기도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방법을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980만 원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고민을 하다가 문득 관리소장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본 건물의 관리단의 구성은 회장과 총무 단 두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로 맞지 않으려고 피한다. 생계 유지하기도 바쁜데 누가 회장, 총무 뭐 이런 것들을 좀 관리직을 맡으려고 하겠는가? 실제로 이런 분위기다라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관리소장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본권을 사무실로 실제 입주해서 사용할 사람인데 이제는 너무 냉정한 거 아니냐. 입찰 전에 제가 좀 감정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가족 아니냐 이렇게 응석을 부렸습니다. 어깨도 좀 주물러 주고요. 뭐 실제로 이렇게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서로 맞지 않으려는 자리, 회장직은 좀 그렇고 총무직을 우리 교육생이 맡기로 수당을 얼마인지 물었더니 월 30만 원 정도씩 책정돼 있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교육생께 제안을 합니다. 그간 사정을 모두 말하고 회사에 격리 직원이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격리 직원에게 이 업무를 맡겨 만약에 길면 1년 정도만 본 건물의 연체 관리비 등을 처리하는 업무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라고 했었죠. 총무직 수당이 약 30만 원 정도가 책정돼 있으니까 그 직원에게 인심도 쓰고 우리 목표인 980만 원의 공용 부분의 관리비 인수 부분도 어떻게 좀 해결해보자. 그래서 회장이란 사람과 관리소장과 소주 몇 잔 마시면 없던 것으로 해결될 것 같은 그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생께서 해보실 수 있겠냐라고 제안했더니 우리 교육생이 저를 믿고 흔쾌히 오케이, 그거야 쉬운 일이 아닙니까? 라고 하셨고 그렇게 낙찰받고 소유권 이전 직후 해당 경매 사건의 관리단의 그 총무직을 맡게 된 우리 교육생이 약 3개월 정도 지난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부장님, 바빠서 지금에서야 연락을 드립니다. 미션 성공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대한공경매사협회에서 도기한 협회장님 밑에서 부장직을 맡고 업무 처리를 했었죠. 경매 교육을 하면서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직함을 불러주셨던 거죠. 부장님 바빠서 지금에서나 연락을 드린다. 미션 성공이다. 무슨 내용인지 보니 총무직을 맡아보니 여기 관리가 정말로 엉망진창이더라. 오히려 제가 탄탄하게 업무책을 잡아 놓았다. 제가 인수해야 할 관리비는 유야무야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지금도 좀 그러는데요. 눈물이 핑 돌던 생각이 납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입찰 전부터 관계자와 대화를 하던 중에 전체 분위기를 읽고 장기를 두는 것처럼 해결한 사례입니다. 사부로 쪼개까 하다가 날도 더운데 여러분이 짜증나실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3부로 급하게 끝내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윤철이었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